자, 하종대 부국장, 지금 아베 총리, 일본 아베 총리가 70주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생중계로 지금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사죄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논란이 그동안 많았는데요. 예. 자, 지금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크게 네 가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입니다. 하나는 침략, 한반도를 침략한 것도 그리고 식민지 지배, 그리고 반성, 예. 사죄인데 여기서 세 가지인 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아베도 거의 다 계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가장 마지막 부분 사죄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현재까지는 사죄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올해가 바로 광복 70주년인데 이후에도 상당히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베의 입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일본의 그 제국주의 시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이웃국가에 준 피해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면 이제 동반자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가 있는데요.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들한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보다 10년 뒤인 그러니까 우리 광복 60주년이죠.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담화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70주년 다시 10년 뒤인 아베 총리, 현 총리는 서로 다르게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국제부에서 지금 내용을 그대로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부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부친은 출격 훈련 중에 종전을 맞았다. 이렇게 해서 직접 참전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오늘 저 담화를 발표하기 직전에 부친의 묘소에 부인과 함께 가서 참배를 했거든요. 예. 아마도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자기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베 총리는요, 지금까지 과거 담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식민 지배 그리고 침략을 인정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과연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아베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5년도에 이제 무라야마 담화가 나올 때 그 담화를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의문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 채택을 할 때 당시 소장파 의원이었죠. 그 아베 총리는 불참했습니다. 일부러 불참을 했고 또 우리 사회엔 있지 않은 이번엔 귀족 출신이 있습니다. 귀족 명문가 출신이 있죠. 아베 총리도 이제 귀족 가문인데요. 이 아베 총리의 가문은 바로 이 2차 대전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조선을 갖다가 합방했던 일본 제국 육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조슈번이라는 곳의 가문입니다. 예. 따라서 얼마 전에 아베가 그런 말을 했었죠. 중국 그 시진핑 주석에게 그 중일 전쟁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중일 전쟁을 일으켰던 그 주력군이 바로 일본 제국 육군입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자기는 다시 아마 회상을 하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내용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주시를 했습니다만 전혀 발표 직전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그 전임 총리의 어떤 담화문보다 3배가량 길다. 그렇기 때문에, 길다? 예, 길다. 예.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딱 아베 담화는 무엇이다라고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일본의 침략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안 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침략 자체를 명시를 안 했다면은 사죄는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아베 총리가 이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와 침략도 아마 명시가 안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사죄라는 표현도 담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오늘 아베 총리의 담화가 끝나는 대로 청와대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8.15 광복절 기념사에 바로 아베 담화에 대해서 뭔가 답변의 형식의 글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예.
방금 저기 저 21세기 담화문에 대해서 21세기 지식인들과 많은 의견 교류를 나눴다라고 지금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20세기죠. 그래서 이 21세기 지식인과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무라야마 담화는 현 시대의 실정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금방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100년 이전 서양 제국으로 인한 식민지 많았다.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것 있는 같은죠?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는 19세기 아시아에도 넘쳤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는 온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런 얘기를 한다면 사죄라는 표현이 담기더라도 그 진정성이 만약에 담겼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정교 국장. 저 상황이라면 사죄 표현은 절대로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본에서 제국주의자들, 특히 극우파들은 한일 합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한국과 일본이 같은 정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합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아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식민지가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설령 합법적인 절차로 합방을 안 했다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런 20세기 초기에 그런 사조에 편승해서 우리도 했던 것이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이 그런 식민 지배가 붐처럼 일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그렇죠. 그런 이유죠.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조수인 차장, 결국에 청와대에서도 지금 저 담화 내용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식민 지배를 상당히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까지 담화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앞으로 끌고 갈지 이것도 관심이 좀 많이 가네요. 네, 일단 오늘 아베 총리의 담화 지금 계속 듣고 계십니다만 정말 이 한일 관계는 더더욱 냉각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태도를 가진 그 아베 총리와 과연 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겠느냐. 더 가능성은 좀 낮아진다고 보고요. 아마 아베 총리는 이 식민지 지배를 굉장히 온당화한 것으로 정당하면서 그냥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일본은 그 부전의 맹세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 정도만 그냥 담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정교 국장, 근데 사죄를 언급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사죄를 언급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예. 언급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진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만약에 뒷부분에서 예. 사죄를 만약에 언급을 하더라도 앞부분의 식민 지배, 침략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전쟁 과정에서 숨진 데 대해서 사죄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예. 우리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한반도 침략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그 자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사죄를 하라는 얘기고 저거는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 당시에 숨진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만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하는 차원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도 과거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고노 다마 이거를 인용해서 그 담화에서 나왔던 그런 사죄는 나도 통감을 한다. 이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식민지 지배 그리고 어떤 찬탈 이런 데 대한 주어를 넣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사죄라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라는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 거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사실은 그 핵폭탄의 공격을 받은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 일본 사람들은 뭐 히로시마에 가면 그런 지금 기념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만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왜 자기네들만 핵폭탄을 맞았을까? 우리는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핵폭탄을 맞았을까라는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그 아베 총리의 담화에 핵 피해에 대한 저런 말들이 나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어떤 무장을 재무장하고 두 번 다시 우리 핵 맞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자 하는 그런 내용도 의미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정교 국장, 베이징 특파원을 지내셨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아마 이 담화 내용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동북아 질서가 앞으로 저 담화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중국은 올해가 똑같이 종전 7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올해를 상당히 중요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동안에 자기 자신의 국가만 겨우 방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세계 전체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9월 3일을 전승절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만들긴 했지만은 따로 열병식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약 50여 개 국가의 원수들을, 국가 원수를 모두 초청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베이징에서 열병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 우리 한반도 같은 식민지 지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만주부터 거의 남경, 심지어 중경까지도 일본군이 쳐들어갔거든요. 이런 침략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서도 절대로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물론 긴장감은 높아질 텐데 여러 가지 중국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미국과 일본이 같이 연합을 해서 중국을 옥죄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항상 한국의 입장을 매우 중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가능한 한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들어줬으면 그 중에서도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과거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 20세기의 초반에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된 거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 같은 그런 입장을 갖고 공동 조치를 취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입장은 비슷하지만 공동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조치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강력한 비난 성명이라든가 이런 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어떤 무슨 군사적인 조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행동 조치가 있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사죄를 언급했다는데 대체 사죄를 어떻게 언급한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사죄를 해왔다. 바로 이제 과거형 사죄입니다. 제가 전문이 좀 번역된 것들이 있는데 좀 읽어주시죠. 우리나라는 앞서 대전에 있어서 한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를 해왔다. 오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사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까지 과거에 쭉 계속 사죄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냈고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또 대만, 한국, 중국 등 한국도 언급이 됩니다. 이웃 아시아인들이 걸어왔던 고난의 역사들 마음으로 새기고 있다. 이러면서 결국 현재형 사과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는 계속 사죄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 사죄 표현을 썼습니다.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부터 사죄해온 거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베가 그 사죄를 번복하는 듯한 얘기를 그동안 쭉 해왔고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이를 왜곡하는 듯한 발언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책임지고 있는, 일본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최고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아베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의 입에 관심을 가졌던 건데 결국에는 과거의 사과 얘기만 재반복을 했다 한다면 지금 이게 아베의 사과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사과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하중대 부국장. 이 사죄가 과거에 쭉 사죄해 온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에서 우경화 경향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그런 경향을 편승해가지고 아베가 집권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군사 대북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화헌법도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와 같이 연합을 해서 방위를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50주년, 60주년 그리고 종전 70주년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특히 내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의 입장이 어느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서 과거에만 해왔다 하는 거하고 과거 사죄를 그대로 계승해서 다시 한번 사죄를 한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베 총리의 담화문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듣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을 지금부터 더 자세히 풀어나가도록 할 텐데요.